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맞는 습관이 나에게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선택하며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말에 어떤 사람은 보약을 10그릇씩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3그릇만 먹어도 병에 걸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한다 는 말처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일찍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무작정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90세 이상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와 맨손 체조를 30에서 40분씩 꾸준히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각자의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해보시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유지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게으르지 않고 항상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앉아있거나 누워버리는 대신 밥상을 치우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신체 활동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특별한 운동기구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에 따르면 설거지, 청소, 세탁과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집안일을 통해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노년 남성들 중에서 집안일을 자주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신체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녘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몸의 피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아 유지한다면 무병장수하는 삶도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햇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동시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습관은 절제된 식습관입니다. 사실 누구나 절제하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과거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전에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먹어 두려는 습관이 형성되었고, 그 영향이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하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안에 있을 때만 행복감을 줄 뿐입니다. 음식이 목을 넘어가면 결국 다 똑같아집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더라도 결국 지나가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만을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의 핵심은 적당량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의 크기와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식사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움직임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먹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식습관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집니다. 과식을 반복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식하는 여성은 점차 성격이 예민해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과식할 경우 가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늘 배부르게 먹어야 식사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던 사람은 병으로 인해 음식을 제한해야 할 때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식사량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적당량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몸의 균형이 잘 유지되며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반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은 항상 몸이 무겁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며 결국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정도 불안정해지고 삶의 행복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식사를 할 때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절제된 식사 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식사가 제한될 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절제된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함을 느끼며 물질의 풍요로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이 오래 지속되어도 그들은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그들을 큰 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음식을 섭취하며 과식을 일삼는 사람들은 종종 많은 불행을 겪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원치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이 이미 풍족한데 왜 절제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도한 섭취가 나무의 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료를 과하게 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사람 역시 과도한 섭취로 인해 건강과 운명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식사 습관은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악귀 상태와 비슷합니다. 악귀는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은 후 영원히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절제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악귀와도 같으며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행복으로 가는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가 완전히 부르지 않았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그리고 장수를 원한다면 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식사량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하늘이 나서서 부족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부족함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자발적으로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만족과 충만함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들은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함정에 빠집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복을 잃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큰 복을 잃고 맙니다. 특히 불평과 불만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고립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다른 모든 면에서도 절제를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절제된 삶은 그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절제를 아는 사람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은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삶에서 절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틀이 아니라 사람을 예상치 못한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절제되지 않으면 큰 도전에 맞설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의 기초는 바로 절제, 특히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뿐일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과 가정, 그리고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더럽고 가치 없는 곳에 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나 불쾌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과식을 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몸을 해치는 도구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단명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을 보상받고자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점차 건강을 잃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식사량도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그릇으로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4, 5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뱃속에 음식물이 쌓이고 이는 잔여물로 변하여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반대로 절제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결과적으로 운까지 좋아집니다. 운명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건강한 몸에서 기운이 열리고 이 기운은 마음과 운을 함께 열어줍니다. 생명은 원래 불생불멸하며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올곧고 충만한 동안에는 죽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을 선비라 부릅니다. 마음과 단전의 충만함은 음식 절제에 달려 있으며 수명 역시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빈곤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기준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식생활을 절제하고 이를 3년 동안 실천하면 자신의 그릇과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배부르게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운명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내용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도 스스로가 절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절제를 실천하며 그 변화를 느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제 건강에 조금 더 진지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잠시 동안 음식을 절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음식을 절제했을 때 평소보다 깊이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넘쳤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절제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음식 절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절제는 단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로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거나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필수적이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음식 절제 습관입니다. 적게 먹고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에 맞는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시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건강한 습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